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3일이지만 월화수 3일이지만 맞췄죠? 일단은 맞추고 있습니다. 뭐 안 움직였다면 안 움직였을 수도 있는 그런 레인지인데 일단 레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월화 수요일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저점 1210.60, 고점 1220.80, 그다음에 수요일 종가는 1213.90, 1213.90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화를 한 다음에 주말에 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기존의 관세를 5%씩 더 올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 중국에서 750억 불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보복 조치로 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도 사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돌아서 막 돌았죠. 트위터에다가 난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시진핑과 연준은 나의 적이다. 거기서 약간 시진핑이 적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자꾸 기사에 나오는데 제 생각에 그건 아니거든요. 시진핑과 연준 누가 적이냐? 연준이 적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번 녹화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딱 바로 그런 어딘가 이벤트가 일어나서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맞춰서 좋다기보다는 이래서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이 먼저 좀 생겨서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약간 예측대로 움직인 점은 그래도 시장을 아주 허투루 보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좀 그런 위안이 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그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은 뭐 약간 비둘기는 아니었고 맹숭맹숭했어요. 되게 시장에 떠도는 얘기를 파월이 다 말해가지고 그냥 방향을 모르겠는 발언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중국이 관세를 때리고 잭슨홀 미팅 연설을 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화가 많이 났죠. 중국도 날 때리고 연준도 날 때린다. 그렇게 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1220원에서 저도 맞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딱 오버슈팅 5분 빼고는 다 맞췄거든요. 딱 5분이에요. 저희가 고점 122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좀 빠졌고 그 후에 갑자기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무역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중국도 여기에 약간 화답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1210원대로 진정이 됐죠. 약간 진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화요일하고 오늘은 좁은 이제 레인지 안에서 뭐 좀 소강 상태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8월 금통위가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리고 요 금통위를 좀 지켜보는 관망세에다가 요즘은 환율 변동성보다는 금리 변동성이 더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환율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움직임을 설명을 드리면 달러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미국으로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 거기다 돈을 넣어야지 수익률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높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채권 금리는 또 너무 낮아져 버려가지고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미국 국채의 인기가 올라갔지만 금리 면에서는 또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채권 금리, 그 장기 금리도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에는 약간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먼저 8월 30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 대해서 근데 동결이잖아요. 동결. 근데 뭐 길게 말할 거 있나요? 동결이죠. 자, 동결이고 지금 뭐 이제 여러 외국계 은행, 증권사들의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으로는 약 한 7대3 정도로 동결이 우세하고 인하를 할 거다라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연준보다 빨리 한 게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죠. 근데 여기서 또 먼저 할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리티 레포트가 2번 연속 통할 확률은 마이너리티, 네, 그렇죠. 낮죠. 지금은 메이저로 가야죠. 네, 마이너입니다. 네, 그게 개마이너. 이번에는 뭐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해보면 역시 동결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네. 동결 예측이. 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맞습니다. 2번 연속 그 금리 인하 적이 금융위기 때 이후로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오히려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정도 약간 둔화되는 건 맞지만 뭐그 정도로 뭐 완전히 망해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더군다나 대외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어떤 그 국내에 한정해서 그 경기 둔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좀 더 지켜보면서 갈 확률이 좀 높죠. 맞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조금 더 낮춘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이후로 추경이 통과됐으니까 그 추경 효과도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서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짧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미국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이 뭐 연설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데 요새 약간 조용해요, 제 생각에. 자,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좋지만 세계 경기는 안 좋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비둘기 좀 날려봐라. 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 자체가 뭐 나는 지난번에 내릴 때도 반대했었다. 뭐 아직 내릴 상황은 아니라 뭐 연준이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으킨 거잖아요. 트럼프가 일으킨 이 싸움 때문에 연준이 자꾸 뒤치다거리고 똥치운다고 하죠. 네. 그걸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들을 하고 있었고 제가 뭐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네, 약간 연준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먼저 28일 기사인데요. 더들리 전이에요. 현직이 아니라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사가 제목이 연준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협조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트럼프가 계속 중국을 때리면서 분쟁을 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이걸 연준이 뒤치다거리 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미국은 어쨌든 경기가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거 약간 제가 트럼프면 완전 개빡쳐서 이 사람 쫓아나갈 것 같은데 더들리 전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선거에 연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쳤죠. 정말 의외의 발언이에요. 네. 정말 뭐 현직 그 연준 이사가 아니라 네. 뭐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전 종신직이거든요. 저 뉴욕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지금 나온 사람이 그 원래 중앙은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기관인데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냈다는 것 굉장히 센 자체가 발언이에요. 되게 놀라운 네, 기사였어요.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더 읽어드리면 더들리 전 총재는 연준은 협조를 거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관세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오는 걸 연준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이런 암시보다 좀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참 이거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서 이 사람은 처음 들어본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앨런 블라인더라는 전 연준 부의장이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강한 상황이다. 네, 맞죠, 그건. 트럼프 정권의 대규모 감세 효과는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으며 문제는 바로 트럼프 자신이다. 그러면서 통상 마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다. 네. 참 그 뭐 외부 인사라서 이렇게 거침없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연준 관계자들 네. 전임 그 연준 인사들은 딱 이 기사를 듣고 느낀 게 화가 많이 났구나. 그렇죠. 뭐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자기들은 정치에서 독립된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사실 그리고 뭐 전 연준 인사들인데 현직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비슷한 사고방식을 결국 가지게 될 텐데 이건 지금 현직 사람들이 저기 선배님들이 약간 가서 좀 밑밥 좀 깔아보세요 라고 해서 지금 연준이 우리의 적이냐? 네. 난 너의 적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난번 방송과 지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가 금융시장을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연준을 최종적으로 연준을 움직여서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현재 경제 상황보다 더 좀 버블을 좀 일으켜보자는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겨냥해서 그런 사람이랑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주가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중국을 갑자기 공격. 그렇죠. 중국 공격하면 주가가 폭락. 그러면 연준 너희 가만히 있을 거야? 내려. 그 연준 내려. 네. 이런 식으로 연준 내리고 다시 정고점. 그렇죠. 그게 지금 두 차례 이상 그걸 성공을 봤어요. 재미를. 그렇죠. 이건 뭐 패턴이라고 고착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대놓고 지금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연준을 공격하고 중국을 더 공격해야 되는데 연준을 같이 공격하면서 연준 누가 더 적이냐, 누가 더 적이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연준도 분명히 타겟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내가 시진핑보다 내가 미국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고위 관료들도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자괴감도 들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뭐랄까 주류, 뭐 정규적인 기회 이런 거랑 상관없는 정치계의 비주류죠. 비주류 인물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물가지수와 고용이 탄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고용은 뭐 더 좋아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좋은 상태를 쭉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물가지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날 물가지수가 2.2%. 그거는 뭐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중앙은행 가이드라인만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외부적인 요인, 특히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휘둘리는 게 싫은 거죠. 그거를 이제는 바로 잡고 가자. 재선 1년 남았는데 잘하면 재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자각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참 이런 약간 급반전하는 어떤 이런 연준 관련 인사들의 스탠스가 향후 미국 금리 인하 추세에 좀 제동을 걸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사전 작업이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좀 강하게 듭니다. 약간 여기서 제가 이거는 사족 같은 건데 이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에 대해서는 이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일본 신문이죠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말했던 이 블라인더 전 연준 부의장에 대해서는 이거 아사히 신문 인터뷰입니다. 공교롭게도 물론 더들리는 이제 CNBC 블룸버그 다 보도되긴 했는데 이런 걸 굳이 일본 신문에서 실어준다. 저는 약간 여기서 첫 번째는 중국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할까요? 아닐 수 있죠. 오바마는 중국을 놔뒀었으니까요. 냄새가 나네. 일본은 트럼프의 재선을 원할까요? 아니겠죠. 아닌 거에 올인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그렇죠. 중국이랑 일본이 여기서는 약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미국 안에서 주요 정치 세력들은 트럼프의 재선을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약간 최근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해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아니야 실망스러워라고 말이 바뀌었던 거나 이런 게 다 큰 흐름에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렇다면 연준이 만약에 이런 뭔가 이 세계적인 것에서 약간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 로비의 영향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다음번 9월 FOMC에서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난주에는 50bp라고 했는데 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 연준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이걸 주목해야 된다고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인 금리 인하 추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간 금리 하락 추세와 속도와 폭이 굉장히 가파르고 깊었던 만큼 향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전 장세가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금리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환율 역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하면 환율도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또 염두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좀 이런 좀 걱정과 네. 예상이 좀 되네요. 맞습니다. 네. 전직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봤는데 뭐 약간 조용하게 뭐 아니면 동의하는 분위기로 되면은 이제 현직들이 나타나가지고 금리를 내린 건 실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관세도 더 올린다고 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안 내린대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럼 트럼프가 협상을 할 것입니다. 해야죠. 가야죠 그쪽으로. 이제 그게 가야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사실 연준의 금리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준이 하지마 그만해 해가지고 트럼프가 중국이랑 어떻게 뭔가 해볼 수 있는 오히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연준과 트럼프의 이 시속 보이지 않는 다툼에서 이번에는 연준이 좀 역전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반격의 깃발을 이제 들고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봤습니다. 항상 좀 맞습니다. 한쪽으로 시장이 쏠리고 있을 때는 항상 그 반대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한쪽으로 갈 때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항상 의심하고 그렇죠. 좀 반대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9월 FOMC에서 25bp 인하 전망은 100%인데 그만할 때가 됐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네. 이번 주 남은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예상 다음 주 해보시면 달러 원 전망 해보자면 이제 1213원에서 끝났는데 미중 날짜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협상 날짜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거나 뭐 다시 설전이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약간 뭐라고 했냐면 미중 무역 협상보다 중요한 건 중국이 내수 경제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갈등 계속 있는 건 상관없다 뭐 이런 발언도 지금 중국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점은 1230원까지 열고요 저점은 1205원 1205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불안감이 커지면서 네, 조금 상승 시도를 해보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의 비슷한 레인지인데요. 저는 여전히 이제 1,200원 하단에 네. 1,225원. 아, 네, 똑같죠. 계속 고수하고. 3주 연속. 네. 뭐 그만큼 이제 양쪽 재료가 좀 다 살아있는 상황이라 네. 어느 정도 방향 결정되려면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네.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또 금리 인하의 어떤 그 방향의 어느 쪽으로 인하나 동굴이나 이 네. 시계추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가 이제 여기서 다급해진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 서두를 것이냐 네. 이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그렇죠. 네, 일단은 방향이 정해지기에는 이번 주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네. 예, 1,200원에서 1,225원 아, 네.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뉴스가 상당히 갈등이 고조되면서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밌기도 해요. 네, 사실은 갑자기 또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발작을 하겠죠. 네,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갑자기 잘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악성에서 나타나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그다음에 이 동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다니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 의견이고요.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대터의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